가을볕이 유난히 따사롭게 느껴지던 10월의 어느 주말 오후, 서울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경복궁은 오색찬란한 단풍과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저마다의 언어로 감탄사를 터뜨리며 고궁의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는 사람들 사이로 28살의 역사학도 김민주는 조금 다른 감회에 젖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 대신 낡은 필름 카메라와 손때 묻은 궁궐 안내 책자가 들려 있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근정전의 웅장한 자태, 향원정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은 단순한 피사체를 넘어 그의 학문적 탐구심을 자극하는 살아있는 역사였다. 민주는 며칠 전 오랜 시간 준비해온 조선 왕실의 의례와 공간 연구라는 논문의 마지막 현장 답사를 위해 이곳을 찾았다. 그는 꼼꼼하게 안내 책자의 설명과 실제 건축물의 세부를 비교하며 자신만의 시각으로 궁궐을 해부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관광객의 설렘보다는 연구자의 진지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인정전 앞 넓은 박석 위를 거닐던 민주는 문득 시선이 한 곳에 머무는 것을 느꼈다. 수문장 교대 의식을 막 끝낸 듯 미동도 없이 부동자세로 서 있는 한 수문군이었다. 붉은색과 푸른색이 조화된 화려한 전통 복장, 얼굴의 반을 가리는 투구, 그리고 손에 쥔 의장용 검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문화재처럼 보였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카메라를 들어 그 모습을 담기 시작했다. 셔터를 누르는 소리마저 조심스러웠다. 그런데 그때였다. 수문군의 날카로운 시선이 정확히 민준을 향했다. 마치 먹잇감을 포착한 매의 눈빛이었다. 민주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이 너무 가까이 다가갔나 싶어 슬며시 뒷걸음질 치려 했다. 그러나 수문군은 이미 그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관광객을 대하는 미소 따위는 없었다. 대신 냉랭함과 알 수 없는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이봐요, 당신. 쇳소리 같은 목소리가 민준의 깃전을 때렸다. 주변의 소음이 순간 잦아들고 몇몇 관광객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여기서 그렇게 함부로 사진 찍으면 안 된다는 거 몰라요? 수문군은 다짜고짜 반말로 쏘아붙였다. 그의 눈빛은 민준의 허름한 카메라와 손에 들린 책자를 번갈아 훑으며 경멸감을 숨기지 않았다. 민준은 어리둥절했다. 사진 촬영 금지 구역이란 안내판도 없었고 다른 관광객들도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있었다. 저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다른 분들도 사진을 찍고 계신 것 같아서. 민주는 최대한 공손하게 물었다. 다른 사람들이 찍는 거랑 당신이랑 같아? 당신 딱 보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는 사람 같은데 혹시 문화재 훼손하려는 거 아니야? 수문군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말투는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렸다. 특히 당신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마치 잠재적 범죄자를 대하는 듯한 태도였다. 민준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그는 불쾌감을 애써 누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역사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논문 연구 때문에 온 것이고 문화재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혹시 제가 규정을 어긴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문군은 코웃음을 쳤다. 학생? 생긴 건 멀쩡해서는 요즘 당신 같은 사람들이 교묘하게 접근해서 못된 짓 하는 거 한두 번 본 줄 알아? 그는 민준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카메라 내용물 좀 봐야겠어. 그리고 당신 신분증 좀 내놔봐. 민준은 어이가 없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였다. 주변의 시선은 더욱 집중되었고 몇몇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순간 깊은 모욕감을 느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제가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명확히 알려주시지 않고 다짜고짜 저를 범죄자 취급하며 신분증을 요구하시는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입니다.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선생님의 성함과 소속을 밝혀주십시오. 민준의 침착하면서도 논리적인 반박에 수문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으나 이내 더욱 기세등등하게 소리쳤다. 뭐야, 이 자식이 지금 나한테 대들어? 내까짓 게 뭘 안다고 나한테 따져? 내가 여기서 지키는 사람이야. 알아들어? 그는 손을 들어 민준의 가슴팍을 밀치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잠깐만요.
맑고 당찬 목소리가 군중을 가르고 들려왔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앳돼 보이는 얼굴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이 모든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고 조금 전 민준의 편을 들며 나선 것이었다. 그녀는 수문군 앞으로 다가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 모든 상황 제가 처음부터 다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생님께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이분을 모욕하고 위협하고 계십니다.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필요하다면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용기 있는 행동에 주변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맞아요. 저 학생은 그냥 사진만 찍고 있었어요. 저 수문군 아까부터 좀 이상하더라.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는 웅성거림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수문군의 얼굴은 이제 분노와 당혹감으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여성을 향해 고함을 지르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제복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수문군보다 계급이 높아 보이는 중년의 침착한 인상이었다. 그는 먼저 민준과 여성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인 후 잔뜩 흥분한 수문군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하사, 지금 이게 무슨 소란인가? 자네는 즉시 근무 위치로 돌아가서 대기하도록. 이 문제는 내가 처리하겠네. 김하사라고 불린 수문군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상관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피했다. 중년의 남자는 다시 민준에게 몸을 돌려 정중하게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학생. 저희 직원의 미숙한 행동으로 불쾌감을 드린 점 관리자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괜찮으시다면 자세한 경위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아까 학생을 도와주신 저 여성분께서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준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도와준 여성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낸 후 차분하게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성 역시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며 김하사의 부적절한 언행을 증언했다. 중년의 관리자는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으로 그들의 말을 경청했고 간간히 메모를 하기도 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분께는 저희 직원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용기 내어 증언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관리자는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한 후 말을 이었다. 오늘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선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분께는 소정의 보상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는 김민준과 여성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명함에는 경복궁 관리소 시설보안팀장 박철수라고 적혀 있었다. 민준은 박 팀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신속한 대처에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은 씁쓸함과 모욕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사건이 일단락되자 민준을 도와주었던 여성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괜찮으세요? 정말 황당한 일 당하셨네요. 그녀는 자신을 소셜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이지은이라고 소개했다. 저는 평소에도 사회 부조리나 갑질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아까 그 상황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 촬영한 영상이랑 인터뷰를 제 채널에 올려도 될까요?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얼굴과 이야기가 공개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이지은 씨의 말처럼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동의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기로 했다. 네, 괜찮습니다. 다만 제 개인 정보는 최소한으로 공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며칠 후 이지은 씨의 유튜브 채널 지은이의 직설에는 경복궁 수문장 갑질 논란, 외국인도 아닌 내국인에게 이런 일이? 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되었다. 영상에는 당시 김하사의 고압적인 태도와 모욕적인 발언, 그리고 민준의 침착한 대응과 이지은 씨의 용기 있는 개입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은 순식간에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갔다. 댓글창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와, 진짜 저런 사람이 아직도 있네. 경복궁 이미지 다 망친다.
학생분 진짜 침착하게 잘 대처하셨네요. 나라면 멱살 잡았을 듯. 이지은님 용기의 박수. 저런 건 공론화해야 함. 수문장 복장만 멋있으면 뭐하나 인성이 저 모양인데. 저 학생 역사학도라더니 말하는 게 논리적이네. 괜히 건드렸다가 역공당한 듯. 등등 김하사의 행동을 비난하고 민준과 이지은 씨를 응원하는 댓글이 줄을 이뤘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경복궁 관리소와 문화재청은 즉각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최근 경복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 감사를 통해 해고 조치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업 윤리 및 고객 응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으신 시민께는 별도의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김하사의 해고식은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일부에서는 속 시원하다, 자업자득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다른 한편에선 한 사람의 잘못으로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니냐, 시스템의 문제인데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다는 동정론도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여론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직업윤리와 시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민주는 이 모든 상황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았다. 자신의 작은 경험이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김하사가 해고까지 당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권력 남용과 갑질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여겼다. 사건 이후 민주는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학업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 있었다. 왜 김하사는 나에게 그토록 공격적이었을까?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성향 문제였을까? 아니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의 단면이었을까? 그리고 나는 과연 올바르게 대처했던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박철수 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김민준 학생, 잘 지내시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관리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전 직원 대상 특별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의 경험과 생각을 직접 직원들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는지요? 물론 강사료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민주는 잠시 고민했다. 다시 그 일을 떠올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어쩌면 자신이 품고 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박 팀장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심했다. 교육 당일 민주는 수십 명의 경복궁 관리소 직원들 앞에 섰다. 그 중에는 자신에게 모욕을 주었던 김하사의 동료들도 있을 터였다. 긴장됐지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준비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사건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당시 느꼈던 감정,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생각하게 된 문제점들을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저는 그날 단순한 개인의 불친절을 넘어선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제복이라는 권위 뒤에 숨어 상대를 쉽게 얕보고 통제하려는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일 수도 있고 혹은 충분한 소통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직 전체의 성찰과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준의 이야기가 끝나자 강당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의 진솔하고 용기 있는 이야기에 많은 직원들이 감동받은 듯했다. 교육이 끝난 후 몇몇 직원들은 민준에게 다가와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방문객 한 분 한 분을 더욱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라며 감사와 다짐의 말을 전했다. 그 중에는 뜻밖의 인물도 있었다. 바로 김하사였다. 그는 해고된 후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그는 민준 앞에 깊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학생. 제가 그날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학생에게 큰 상처를 드리고 제 인생도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뒤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주는 김하사의 초라한 모습을 보자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에 대한 분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대신 안타까움과 연민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저도 그 일로 인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다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민주는 진심으로 그의 앞날을 빌어주었다. 김하사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는 힘없이 돌아섰다. 그날 이후 민주는 자신을 괴롭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조금이나마 찾은 것 같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작은 변화의 씨앗을 뿌렸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는 다시 논문 연구에 집중했고 몇 달 후 훌륭하게 논문을 완성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시간이 흘러 민주는 역사학자로서 활발한 연구와 강연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지식인이 되었다. 때로는 강연 중에 경복궁에서의 경험을 예로 들며 역사 속의 교훈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하곤 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자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준의 강연은 항상 청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가 경복궁에서 쏘아올린 작은 질문은 그렇게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커다란 메아리가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지은 씨 역시 그 후로도 꾸준히 민준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응원하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녀의 채널 지은이의 직설은 더욱 성장하여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영향력 있는 미디어로 자리매김했다. 세월이 흘러 민준은 중견 역사학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연구와 강연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날 경복궁에서의 일이 작은 파문처럼 남아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단순한 불쾌한 경험을 넘어 인간과 사회 그리고 권위라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드는 화두였다. 그러던 어느 가을 그는 한 학술대회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아 다시 경복궁을 찾게 되었다. 학술대회는 궁궐 내에 새로 마련된 전통문화교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행사장으로 향하던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발길을 멈추고 예전 그 사건이 있었던 수문군 근무 초소 근처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늠름한 모습의 수문군이 서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 경직되고 권위적인 느낌보다는 방문객들을 향한 부드럽고 친절한 기운이 감도는 듯했다. 마침 한 외국인 관광객이 수문군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물었고 수문군은 환한 미소와 함께 유창한 영어로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준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게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작은 변화는 분명 시작되고 있구나. 학술대회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민준의 기조연설은 역사 속 권위의 양면성과 현대사회에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과거 왕정시대의 권위가 백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질서를 유지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음을 분석하며 현대사회의 다양한 권위 역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역설했다. 그의 연설은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가 끝난 후 민주는 박철수 팀장과 오랜만에 재회했다. 박 팀장은 이제 관리소 소장이 되어 있었다. 김 박사님, 오늘 강연 정말 훌륭했습니다. 특히 저희 직원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을 겁니다. 박 소장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과찬이십니다, 소장님. 오히려 오늘 이곳에 와서 제가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갑니다. 민주는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궁궐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예전에 비해 정말 많은 것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직원분들의 표정이나 방문객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집니다. 박 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다 김 박사님 같은 분들의 따끔한 지적과 관심 덕분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희는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고 특히 소통과 공감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직원이 방문객을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라 우리 문화를 함께 나누고 교감하는 소중한 손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과거를 회상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박 소장은 김 하사의 근황도 전해주었다. 그는 해고 후 한동안 방황했지만 지금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가끔 박 소장에게 연락해서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반성하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한다고 했다. 민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기에 그가 새로운 삶을 찾았다는 소식은 그에게도 작은 위안이 되었다.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민주는 경복궁을 나섰다. 가을 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게 물든 노을이 고궁의 기와지붕 위로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그 풍경 속에서 그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아픔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었고 결국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파문은 이제 잔잔한 물결이 되어 그의 삶과 연구에 끊임없는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되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역사는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우리가 만들어가는 관계 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역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은 거창한 구호나 제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작은 존중과 이해, 그리고 부당함에 맞설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민주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광화문 광장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경복궁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가 남기고 간 긍정적인 변화의 온기는 오랫동안 그곳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역사를 연구하고 그 지혜를 사람들과 나누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눈빛은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며칠 뒤 민주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발신인은 이지은 씨였다. 그녀는 최근 일상 속 작은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다며 민준에게 첫 번째 주인공으로 출연해 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녀는 민준이 경복궁에서 보여준 용기와 그 이후의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준은 이지은 씨의 메일을 읽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을 영웅이라고 칭하는 것이 조금은 쑥스럽고 부담스러웠지만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고 싶었다. 그는 이지은 씨에게 흔쾌히 술하게 답장을 보냈다. 다큐멘터리 촬영은 며칠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지은 씨와 촬영팀은 민준의 연구실, 강연 현장, 그리고 그가 즐겨 찾는 고궁들을 방문하며 그의 일상과 생각을 카메라에 담았다. 민준은 카메라 앞에서 조금 어색해하면서도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특히 경복궁에서의 촬영은 그에게 감회가 새로웠다. 그는 몇 년 전 그 사건이 있었던 장소에 다시 서서 당시의 상황과 감정, 그리고 그 일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회상했다. 그의 옆에는 이제 어엿한 관리소장이 된 박철수 씨가 함께하며 그 사건 이후 경복궁 관리소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촬영 도중 민주는 우연히 한 무리의 어린 학생들을 만났다. 그들은 역사 선생님의 인솔 아래 경복궁 현장 학습을 온 참이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민준과 촬영팀을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민준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아이들에게 그를 소개했다. 여러분, 이분은 우리나라의 훌륭한 역사학자이신 김민준 박사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경복궁에 대해 아주 깊은 연구를 하신 분이랍니다. 아이들은 와 하는 탄성과 함께 민준에게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다. 박사님, 경복궁에서 제일 멋있는 곳은 어디예요? 옛날 임금님들은 진짜 용포를 입었어요? 수문장 아저씨들은 왜 그렇게 꼼짝도 안 하고 서 있어요? 민주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하나하나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의 설명은 딱딱한 역사 지식이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아이들의 귀에 쏙쏙 들어왔다. 이지은 씨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다. 미래의 역사가 될 아이들과 현재의 역사를 연구하고 만들어가는 학자의 만남은 그 자체로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촬영을 마친 후 이지은 씨는 민준에게 말했다. 박사님,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아이들이 박사님을 보면서 분명 역사학자의 꿈을 키우게 될 거예요. 민준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제가 사랑하는 역사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을 뿐이죠.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역사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주 후 이지은 씨의 다큐멘터리 일상 속 작은 영웅들, 역사가 김민준 편이 방영되었다. 방송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시청자들이 민준의 용기 있는 행동과 진솔한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깊이 공감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의 모습을 보며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방송 이후 민준에게는 더 많은 강연과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려 노력했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연구실에만 머무는 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동하는 지성인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의 삶은 경복궁에서의 그날 사건을 기점으로 분명 달라졌다. 예기치 않은 갈등과 모욕감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는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만들었다. 그는 증명해 보였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침묵하지 않는 목소리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는 여전히 믿고 있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 작은 선의와 용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의 발걸음은 오늘도 역사의 현장을 향하고 있었고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었다. 그는 펜으로, 목소리로, 그리고 삶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민준이 경복궁에서 그 일을 겪은 지도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 동안 세상은 또 한 번 크게 요동쳤고 민준 역시 개인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겪었다. 그는 이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얻은 역사학자가 되어 있었고 그의 저서들은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었다. 그의 주된 연구 분야는 여전히 조선시대사였지만 그는 과거의 사건들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탐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그는 공적 권위와 시민의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깊이 천착했고 그의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은 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해 봄, 민준은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경복궁 관리소에서 지난 10년간의 변화와 발전을 기념하는 특별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그 행사의 일환으로 경복궁을 빛낸 시민 영웅을 선정하여 감사패를 수여하는데 민준이 그 첫 번째 수상자로 결정되었다는 것이었다. 박철수 소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이 소식을 전했다. 민준은 처음에는 정중히 사양했다. 자신이 한 일은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을 뿐이며 오히려 그 이후 많은 분들의 도움과 노력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박 소장은 김 박사님의 그날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경복궁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박사님은 저희에게 진정한 변화의 시작을 알려주신 분입니다. 라며 간곡하게 수상을 권유했다. 결국 민준은 그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상식 날 민준은 오랜만에 경복궁을 찾았다.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비되고 활기 넘치는 궁궐의 모습은 그에게 깊은 감회를 안겨주었다. 행사장에는 많은 내외빈과 시민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고 있었다. 단상에 오른 민준은 박 소장으로부터 빛나는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감사패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역사학자 김민준 귀하께서는 투철한 시민의식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로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셨으며
특히 경복궁의 바람직한 변화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뜨거운 박수갈채 속에서 마이크 앞에 선 민주는 잠시 감회에 젖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어 수상 소감을 전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한 일은 결코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작은 목소리를 냈을 뿐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그날 저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연대해 주셨던 이름 모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 10년 동안 묵묵히 변화를 만들어 오신 경복궁 관리소의 모든 관계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10년 전 이곳에서 저는 불쾌한 경험을 했지만 동시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의지와 변화를 향한 열망이었습니다. 오늘 이 감사패는 저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 모두의 노력과 염원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역사를 통해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정의롭고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의 진솔한 수상 소감은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받았다. 시상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축하와 격려의 말을 건넸다. 그 중에는 뜻밖의 얼굴도 있었다. 바로 이지은 씨였다. 그녀는 이제 국내 유수의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어 있었고 여전히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박사님, 정말 축하드려요. 오늘 모습 정말 멋지셨어요. 이지은 감독은 환하게 웃으며 민준에게 악수를 청했다. 제가 다 뿌듯하네요. 박사님 덕분에 저도 계속해서 의미 있는 작업을 할 용기를 얻어요. 이지은 감독님 덕분입니다. 그때 감독님이 아니었다면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민준 역시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했다. 두 사람은 잠시 과거를 추억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민준은 홀로 경복궁 경내를 거닐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궁궐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분명 새로운 숨결이 느껴졌다. 그것은 과거의 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 현재와 미래의 세대들이 함께 호흡하고 교감하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일 터였다. 그는 문득 예전 김하사가 서 있던 자리에 다시 한번 멈춰섰다. 지금 그 자리에는 젊고 패기 넘치는 새로운 수문군이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방문객을 향한 시선에는 따뜻함과 존중이 담겨 있었다. 한 아이가 다가가 말을 걸자 그는 허리를 숙여 아이와 눈을 맞추며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준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동이 밀려왔다. 그래, 세상은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다. 때로는 더디고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결국에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준은 가슴 벅찬 희망을 안고 경복궁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되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었다. 역사학자 김민준, 그의 삶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역사이자 희망의 증거였기 때문이다. 어느덧 노년에 접어든 민준은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가르쳤던 대학에서 정년 퇴임을 맞이하게 되었다. 퇴임식은 그의 수많은 제자와 동료 학자, 그리고 그를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식장에는 그가 지난 수십 년간 이룩한 학문적 업적을 기리는 축사와 함께 그의 따뜻한 인품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회상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넘쳐흘렀다. Current Part Characters 397 Total Characters 2-3대 과거 20V. 퇴임사에서 민준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담담하게 소회를 밝혔다. 그는 자신이 역사학자로서 걸어온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늘 역사가 주는 교훈과 지혜를 등불 삼아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기에 오늘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특히 그는 젊은 시절 경복궁에서 겪었던 일을 언급하며 그 사건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돌이켜보면 그때 그 일은 저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한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과 분노를 경험했지만 동시에 그 일을 통해 저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하는 용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 모를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 그리고 시스템을 바꾸려는 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작은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작지만 꾸준한 노력들이 모여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통해 깨달은 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이 공감했다. 퇴임 후에도 민주는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는 명예교수로서 후학들을 위한 특강을 계속했고 다양한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역사 대중화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은 에세이집을 출간하여 많은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깊은 울림을 선사하기도 했다. 그의 에세이집 역사의 뒤안길에서 길을 묻다는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책 속에는 그가 평생 동안 연구해온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그 속에서 발견한 인간적인 고뇌와 성찰,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경복궁에서의 사건 역시 중요한 에피소드로 다뤄졌는데 그는 그 일을 통해 일상 속 민주주의와 깨어있는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느 날 민주는 한 통의 특별한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바로 예전 경복궁 수문장이었던 김하사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는 이제 70을 훌쩍 넘긴 노인이 되어 있었다. 편지에는 그의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글씨로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과 민준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얻은 작은 깨달음들이 적혀 있었다. 김민준 박사님께, 세월이 참 빠릅니다. 박사님을 처음 뵈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시골의 작은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박사님께 저지른 저의 어리석고 부끄러운 행동을 생각하면 지금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박사님께서 그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제 앞날을 빌어주셨던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도 이렇게나마 반성하며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최근 박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박사님의 깊은 통찰과 따뜻한 시선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글과 강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죄 많은 늙은이가 멀리서나마 박사님의 앞날을 축원합니다. 민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김하사가 보낸 세월의 무게와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곧바로 답장을 썼다. 김하사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며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찾아뵙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몇 주 후면 작은 선물과 함께 김하사가 있는 요양원을 찾았다. 두 사람은 수십 년 만에 다시 마주 앉았다. 어색함도 잠시 그들은 지난 세월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김하사는 예전의 거칠고 권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온화하고 평화로운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민준에게 자신이 요양원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의 작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지금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했다. 민준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 만남 이후 민주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역사는 단죄와 심판의 기록이 아니라 이해와 화해, 그리고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찰하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민준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와 같았다. 그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등을 극복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가 되었다. 그는 끊임없이 과거와 대화하며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길을 모색했다. 그의 마지막 저서는 광장의 기억, 미래를 묻다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이 평생 동안 연구하고 경험했던 광장이라는 공간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에서부터 조선시대의 저작거리,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 광장에 이르기까지 광장은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고 갈등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온 중심 무대였다. 민주는 경복궁 앞 광장에서 겪었던 개인적인 사건을 시작으로 우리 역사 속 다양한 광장의 기억들을 소환했다. 때로는 억압과 저항의 공간이었고, 때로는 축제와 환희의 공간이었으며, 때로는 슬픔과 애도의 공간이었던 광장. 그는 그 모든 기억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시했다. 광장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이야기, 꿈과 좌절, 그리고 희망으로 채워진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우리가 광장에 모이는 이유는 단지 물리적인 공간을 공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고 공통의 가치를 발견하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바로 이 광장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목소리와 참여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 민주는 젊은 세대들에게 간곡한 당부를 남겼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부디 광장으로 나아가십시오. 역사의 무게에 짓눌리지 말고 현재의 문제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이성으로 이 광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여러분 곁에는 함께 연대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역사는 결국 정의롭고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책은 출간되자마자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특히 젊은 독자들 사이에서 필독서로 여겨졌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책을 읽고 광장의 의미를 되새기며 사회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몇 년 후 민주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장례식은 그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역사와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애도로 가득 찼다. 그의 유해는 그의 유언에 따라 그가 즐겨 찾던 어느 작은 사찰의 수목장으로 모셔졌다. 그의 묘비에는 거창한 문구 대신 그가 생전에 늘 강조했던 한마디가 소박하게 새겨졌다. 역사는 흐른다, 미래를 향해. 비록 그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학문적 업적과 삶의 지혜, 그리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빛나고 있었다. 그가 경복궁 광장에서 던졌던 작은 질문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더 큰 질문과 더 나은 해답을 향한 끊임없는 탐구로 이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더 흘러 민준의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영화는 경복궁에서의 사건을 중심으로 그가 어떻게 불의에 맞서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인간적인 고뇌와 성장을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영화는 국내외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많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선사했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았다. 노년의 민준이 손주와 함께 경복궁을 찾아 과거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며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었다. 얘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여기서 아주 불쾌한 일을 걷단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할아버지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지. 그것은 바로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진실을 담고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만 더 친절하고 서로를 존중한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이란다. 그러니 너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당한 일을 보게 되거든 결코 침묵하지 말고 용기를 내렴.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할아버지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유산이란다. 카메라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는 어린 손주의 반짝이는 눈망울을 비추며 서서히 멀어져 갔다. 그리고 그 위로 민준이 생전에 남겼던 말이 자막으로 떠올랐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많은 관객들은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그들은 민준의 산과 그가 남긴 메시지를 통해 자신들의 산과 세상을 돌아보는 깊은 여운에 잠겨 있었다. 그 여운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파문을 일으키며 새로운 생각과 다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역사학자 김민준이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렸다. 현대사회의 시민윤리와 역사인식이라는 단원에 김민준의 경복궁 사건은 부당한 권위에 맞선 시민의 용기와 연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었다. 학생들은 그의 이야기를 배우며 토론하고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의 모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그의 이름을 딴 토론 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김민준 청소년 역사 토론 대회는 매년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모여 한국사 및 세계사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장이 되었다. 민준이 평생 강조했던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소통의 정신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증거였다. 민준이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인공지능이 보편화되고 우주여행이 일상화된 미래사회. 한 젊은 우주 고고학자가 오래된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빛바랜 영상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수십 년 전 지은이의 직설이라는 채널에 올라왔던 경복궁 수문장 갑질 논란 영상이었다. 젊은 고고학자는 호기심에 영상을 재생했다. 21세기 초반 고대 유적지에서 벌어진 한 개인의 불쾌한 경험과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담은 영상은 처음에는 그에게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영상을 끝까지 보면서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분노와 용기, 그리고 변화를 향한 열망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는 김민준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저서들, 강연 영상, 관련 다큐멘터리들을 찾아보며 그가 평생 동안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그의 삶이 당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젊은 고고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역사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홀로그램 역사 체험관, 김민준의 경복궁 이야기였다. 방문객들은 첨단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 마치 자신이 수십 년 전 경복궁 사건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 상황을 체험하고 김민준의 입장이 되어 그의 고민과 선택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 체험관은 개관과 동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교과서나 영상으로만 접했던 과거의 사건을 직접 체험하며 역사에 대한 새로운 흥미와 교훈을 얻었다. 그들은 김민준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미래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어느 날 한 무리의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홀로그램 역사체험관을 찾았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홀로그램으로 재현된 경복궁의 풍경과 인물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김민준과 오만한 수문장이 대치하는 장면에선 숨을 죽인 채 그 상황에 몰입했다. 체험이 끝나고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김민준 할아버지는 정말 용감한 사람 같아요. 나도 커서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엄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럼 우리 아들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언제나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란다. 김민준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말이야.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심어진 듯했다. 수백 년 후 인류가 태양계를 넘어 더 먼 우주로 진출한 시대. 지구의 역사는 이제 우주 시민들의 교양 과목이 되었다.
머나먼 행성의 한 학교 교실에서 어린 외계인 학생들이 지구 역사 수업을 듣고 있었다. 화면에는 21세기 초반 대한민국 서울의 경복궁이라는 고대 유적지에서 벌어졌던 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물었다. 자, 여러분. 이 김민준이라는 지구인이 보여준 행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어요. 또 다른 학생이 말했다. 그는 힘 있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했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했어요. 선생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모두 훌륭한 대답입니다. 김민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문명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정의와 존중, 그리고 용기라는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지키려는 한 사람의 작은 노력이 때로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이 교훈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은 교실을 나서며 방금 배운 이야기에 대해 제잘거렸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김민준이라는 이름과 그가 보여준 용기가 깊이 새겨졌다. 경복궁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온 우주에 잔잔한 감동과 영감을 전하고 있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용기를 내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정신이 빛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김민준이 남긴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역사의 메시지였다. 민준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시간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인간 정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삶과 철학은 다양한 예술작품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한 유명한 작곡가는 그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광장의 교향곡이라는 웅장한 작품을 발표했고, 이 곡은 전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의 연주 목록에 오르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교향곡의 클라이맥스 부분은 마치 경복궁에서의 긴박했던 순간과 그 이후 사회적 파장,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을 음악으로 생생하게 그려내는 듯했다. 또한 여러 나라의 교육 현장에서는 그의 사례를 중심으로 갈등 해결과 비폭력 대화, 시민 참여와 사회 변화와 같은 주제의 워크숍과 토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었다. 학생들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을 배우며 미래의 리더로 성장해 나갔다. 지구의 한 구석, 대한민국 서울의 경복궁은 여전히 그 자리에 늠름하게 서 있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궁궐을 찾는 이들은 이제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과 풍경만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그곳에 깃든 역사와 이야기, 그리고 민준과 같은 인물들이 남긴 정신적 유산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경복궁 관리소 한편에는 작은 기념관이 마련되었다. 김민준 홀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곳에는 그의 생전 유품과 저서들, 그리고 경복궁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기념관 중앙에는 그가 퇴임식에서 했던 연설의 한 구절이 새겨진 명판이 걸려 있었다. 역사는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작지만 꾸준한 노력들이 모여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는 것입니다. 방문객들은 그 글귀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각자의 마음속에 그 의미를 되새기곤 했다. 아이들은 부모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젊은이들은 새로운 다짐을 하듯 눈빛을 빛냈으며, 노인들은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김민준이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되는 해, 전 세계의 역사학자들과 사회운동가,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서울에 모여 대규모 국제학술대회와 기념행사를 열었다. 김민준 100주년, 역사의 기억, 미래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행사에선 그의 학문적 업적과 사회적 공헌을 재조명하고 그가 남긴 정신을 어떻게 미래 사회에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행사의 마지막 날, 모든 참석자들은 경복궁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고 민준을 추모하는 동시에 그가 꿈꾸었던 정의롭고 서로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수많은 촛불이 만들어낸 거대한 빛의 물결은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광장을 가득 메웠고 그 빛은 멀리 우주에서도 보일 것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광장 한가운데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민준의 생전 영상이 나타났다. 젊은 시절 경복궁 사건 이후 한 인터뷰에서 그가 했던 말이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시민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위대한 힘을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저마다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인종과 국경, 이념을 넘어 그들은 김민준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 있었다. 역사는 그렇게 또 다른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김민준이라는 한 개인의 삶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전 인류의 공유된 기억이자 미래를 향한 약속이 되어 영원히 계속될 인류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과 행동 속에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은 말해주고 있었다.